여러분께 오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스스로를 돌보시나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문득 이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이게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해로운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은 특히 60, 심지어 70대에 접어드신 분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겁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들이 하시던 무서운 경고들을 기억하시죠? 그런 짓 하면 원기 다 빠진다. 정력이 고갈된다. 나중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한다. 는 말씀들 말입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무섭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혼자 있을 때 욕구가 생겨도 억지로 참으려 애쓰고 만약 참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하시곤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 즉 미신입니다. 오해를 깨세요. 자위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오래된 오해들을 깨부쉈습니다. 절제되고 건강한 자위는 해롭기는커녕 중장년 남성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훌륭한 관리 방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년 넘게 임상에서 실제 환자분들께 권해왔고 그분들이 직접 효과를 보신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잠시 후 말씀드릴 바셀린을 활용하는 기법은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합니다. 민감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리며 무엇보다 안전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수치를 먼저 공유할게요. 국제의학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남성의 95%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자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고플 때 밥을 먹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경고는 왜 틀렸을까요? 자위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의학적 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박사님, 이해는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면 정력이 빠지고 나중에는 전립선도 나빠지고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게 전부 거짓말이란 말씀인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들은 대부분 예전 시대의 무지에서 비롯된 미신입니다.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의 잘못된 믿음이죠. 현대의학은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절제된 자위는 오히려 남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여러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자기 몸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자위를 통해 남성은 자신의 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지, 어떤 리듬이 가장 편안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속 시간을 늘려주고 조루를 개선합니다. 이 이점은 더욱 실질적입니다. 바로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저를 찾아오신 63세 박민수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를 잃고 최근 새로운 분을 만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긴장해서 조루 증상이 심했던 거죠. 자세히 여쭤보니 혼자 해결하는 습관은 있었지만 막연한 죄책감 때문에 항상 서둘러 끝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박 선생님, 파트너와 만나시기 2-3시간 전에 한번 천천히 절제된 방식으로 자위를 해보세요.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리 한번 사정을 하면 귀두의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일종의 둔감화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관계에서 과도하게 빠르게 흥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석 달 후 박민수 씨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박사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성생활도 조화롭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점입니다. 조루를 개선하고 남성의 자신감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셋째, 발기력 유지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이점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자위가 발기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저 근육도 다른 근육들처럼 약해집니다. 적절한 사정은 이 근육군을 규칙적으로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음경해면체의 혈류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 3에서 5회 정도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발기 각도가 더 좋고 지속력도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69세 조성환 씨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건강이 탄탄하십니다. 조 씨가 말씀하시길 부부가 여전히 조화를 이루는 비결은 꾸준한 관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운동은 계속 필요합니다라고요. 그렇다면 왜 효과를 못 느낄까요? 비효율적인 방식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절제된 자위가 주는 이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박사님, 저도 가끔 자위를 하는데 왜 이런 이점들을 못 느끼죠? 오히려 끝나고 나면 허전하고 몸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그냥 대충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몇 가지 요령만 알면 과정의 즐거움이 훨씬 풍부해지고 동시에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극대화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할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바셀린 기법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본도 자극법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이중 자극을 활용하는 거죠. 쉽게 말해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듣는 빙화양 중천, 즉 얼음과 불의 이중 자극을 가정에서 안전하게 응용하는 겁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물 한 컵과 깨끗한 차가운 수건 혹은 비닐에 싼 얼음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먼저 따뜻한 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를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차가운 수건 혹은 비닐에 싼 얼음을 귀두 부분에 짧게 대어줍니다. 주의! 절대 10초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뜨겁고 차가운 온도 차이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고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꼭 강조드립니다. 얼음을 피부에 직접 오래대면 동상에 걸립니다. 만약 원래 귀두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자극을 견디기 어렵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리듬 두드리 기법입니다. 적절한 진동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더 직접적입니다. 손으로 음경 몸통을 가볍게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리듬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본인에게 맞는 속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힘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일정한 진동이 주어지면 쾌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주의! 절대 너무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멍이나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아래쪽 두 줄은 매우 민감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안전하고 실감 나는 경험을 선사하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기법입니다. 바셀린은 겨울철 피부 보습제로 익숙하시죠? 그런데 사실 바셀린은 의료용으로도 아주 안전한 윤활제입니다. 윤활 효과가 뛰어나 자위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준비물은 일회용 투명 비닐봉지, 작고 깨끗한 것과 약국에서 구매한 정품 바셀린입니다. 방법은 바셀린을 콩알만큼 덜어서 봉지 안쪽에 넣고 손가락으로 골고루 펴서 안쪽 면 전체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 음경을 봉지 안에 넣으세요.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해서 미끄럽고 촉촉하며 훨씬 더 실감나는 감각을 줍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위험을 줄여주고 동시에 경험의 질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절대 준수할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일회용 봉지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재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품 바셀린을 사용하세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에서 나온 정품을 약국에서 구매하세요. 향료가 들어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귀두는 매우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정량만 사용하세요.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청소하기 번거롭습니다. 이 방법을 시도했던 강현우 씨, 60대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 하셨지만 시도 후에는 손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매끄럽고 편안하고 쾌락도 훨씬 강했습니다. 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핵심 기술은 도구 보조법입니다. 주변 물건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간단히 말해 주변에 있는 부드럽고 깨끗한 물건을 활용해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베개나 이불을 활용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허리 밑에 받치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음경이 베개나 이불 표면과 접촉하며 마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사항.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볕에 말려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 너무 딱딱하거나 거친 물건을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활력을 위한 황금 원칙, 즉 절제, 위생, 균형. 이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제의 원칙입니다. 몸의 신호를 읽으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 적당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반응을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음경이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정신이 나른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신호입니다.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중년은 일과 가정에 압박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60대 이후라면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이미 훌륭한 관리 방식입니다. 둘째, 위생의 원칙입니다. 청결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위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들도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세균이 민감한 부위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균형의 원칙입니다. 일상생활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절대 자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독처럼 빠져서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건강은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도구이지 일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성의 활력을 위한 자연의 보약, 5가지 슈퍼푸드도 놓칠 수 없습니다. 남성의 성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식습관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건 올바른 식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잘 고르는 것만으로도 부부 생활에서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구력과 지속시간에 큰 효과가 있는 5가지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굴 아연의 보고로 테스토스테론과 지구력에 효능이 있습니다. 굴의 풍부한 아연은 남성의 힘과 성욕을 좌우하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에서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은 생으로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거나 구워 먹거나 쪄 먹어도 좋습니다. 적정량은 중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3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인삼.
기운을 돋우는 보약일 뿐만 아니라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 발기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을 높여 지구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섭취 방법은 차로 우려내거나 얇게 썬 인삼을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량은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하루에 건삼 23g, 생삼 5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아몬드. 혈액순환과 꾸준한 에너지에 효능이 있습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볶아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는 등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적정량은 하루 권장량은 약 24알에서 30알 정도, 즉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넷째, 연어. 오메가3로 안정적인 발기력 유지에 효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며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을 돕습니다. 섭취 방법은 구워 먹거나 팬에 구워 먹거나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회로도 좋습니다. 적정량은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10,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섯째, 마늘. 알리신 성분으로 지구력 향상과 피로지연에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남성의 성건강에 있어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에 작은 쪽 2개에서 3개를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마늘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남성의 활력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 피해야 할 5가지 습관도 중요합니다. 성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 역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습관들이 성건강을 약화시키고 관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흡연. 혈관 수축과 발기력 저하가 문제입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유해 화학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음경으로 원활히 흐르는 것을 막아 발기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전립선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개선 방법은 매일 담배 개비를 줄여가며 무설탕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 금연을 시도해야 합니다.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 호르몬 불균형과 조루가 문제입니다. 과음은 간을 손상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줄이며 발기장애와 성욕 저하를 일으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흥분되는 듯 착각하지만 이후에는 몸이 금세 피로해지고 심지어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정하세요.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1-2잔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술 대신 녹차나 탄산수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늦잠과 수면 부족. 테스토스테론 수치 하락이 문제입니다. 수면은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시간인데 여기에는 테스토스테론도 포함됩니다. 자주 늦게 자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져 성건강이 약해집니다. 개선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매일 밤 7-8시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휴대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따뜻한 우유나 가벼운 책으로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운동 부족. 혈액순환 악화와 근육 약화가 문제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뱃살이 쌓이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나빠져 음경이 필요한 만큼의 혈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개선 방법은 젊은이처럼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수영,
요가 같은 무리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째, 불균형한 식습관, 즉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의 과다 섭취가 문제입니다.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당분 과다 섭취는 당뇨를 유발해 성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개선 방법은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점차 전환하세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튀김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는 것부터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 성기능을 강화하는 음식, 그리고 해로운 습관을 없애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에 들어선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건강은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살, 60살, 심지어 70살에도 올바르게 자신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매일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정보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성건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소중한 건강의 일부라는 것.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어떤 나이에도 남성의 활력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